여러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라는 위험한 구간에서 무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400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환율이 눈 깜짝할 새에 폭등한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시 긴급 경제금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에 무려 15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역대급 돈을 벌어들일 예정인데 왜 정부는 다급하게 경제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 기업의 호실적과 국가 경제의 위기라는 모순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2025년 12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경제적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둘째, 환율이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도달했을 때 한국 경제에 닥쳐올 세 가지 치명적인 충격파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이며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무려 1,47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당시 코스피 지수는 불과 한 달 만에 12%나 폭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무려 70원이나 더 높은 그야말로 초비상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수치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월간 평균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는 지난 11월 초 사상 최고치인 221포인트를 찍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영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으며 시장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거진 AI 거버넌스와 버블 논란이 터질 때마다 코스피는 힘없이 흔들리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겹친다면 지수 3, 900선마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 지난 11월 한 달간 무려 14조 56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단일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자금을 회수한 사상 최대의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경제를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화물배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배의 갑판 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든든하게 실려 배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배가 멀쩡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배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게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구멍은 바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며 배가 서서히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중심인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을 즉각적으로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합산 150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환율이 단시번만 올라가도 이들 기업이 벌어들이는 원화 환산 이익은 수천억 원씩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비극적인 문제는 기업의 이익 수치 넘어 외환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3영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약 900조 원으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7%지만 실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300원 환율 시기에 한국 주식을 샀던 한 미국인 투자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 투자자는 약 1억 원을 환전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약 7만 7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다행히 주가가 20% 상승하여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원화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투자자는 20%라는 높은 수익률에 환호하며 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그 사이 환율이 500원까지 치솟는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을 다시 달러로 바꾸자 손에 쥐게 된 돈은 8만 달러에 불과했고 실제 달러 수익률은 겨우 4%에 그쳤습니다. 주가가 무려 2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익의 대부분이 증발해버리는 허망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차손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오를 조짐만 보여도 한국 시장에서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럼 환율 폭등이 불러올 첫 번째 충격파, 즉 외국인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이 만드는 도미노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영화관에 비유해 보자면 100개의 좌석 중 27명의 외국인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평화로운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극장 안에서 누군가 불이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사람들은 질서를 잃고 출구로 한꺼번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화재 그 자체보다 좁은 출구로 동시에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밀려 발생하는 2차 사고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패닉셀링도 이와 같아서 한 명의 투자자가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공포가 전염되어 시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실제로 2024년 30.8%였던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은 현재 27%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이미 상당한 자금이 유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질서 있게 빠져나가는 중이었지만 환율이 500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이는 곧 불이야라는 신호가 됩니다. 환율 500원 돌파는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하며 조용히 걷던 투자자들을 일제히 뛰게 만드는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에만 14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본격적인 패닉이 시작되면 한 달에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수입 물가의 폭등과 그로 인한 공포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쉽게 말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무섭게 올라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인 평범한 가정에서 식비와 기름값, 전기요금으로 총 11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환율 상승의 여파로 이 모든 필수 지출 항목들의 가격이 갑자기 15% 이상 일제히 오른다면 가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식비 80만 원은 92만 원으로 기름값과 전기료도 줄줄이 인상되어 한 달에 최소 16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니 결국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가장 먼저 외식을 줄이고 새로 옷을 사는 것을 포기하며 계획했던 국내외 여행마저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동시에 겪게 되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됩니다. 환율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은 산술적으로 약 15%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특히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의 절반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내수 소비가 줄어들면 국내 유통 및 식품 기업들은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이마트,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결국 인력을 감축하게 되며 이는 곧 해당 기업들의 주가 폭락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직면할 가장 치명적인 충격파는 국가의 최후 보루인 외환 보유액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어떤 가정의 비상금 통장에 비유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비상금 통장에 307만 원이 들어있지만 이 중 대부분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전체의 아주 일부분인 260만 원 뿐이라는 사실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지붕이 무너져 내려 매달 100만 원씩 수리비가 나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통장에 307만 원이 있다고 안심하겠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260만 원은 2달 반이면 바닥이 나게 됩니다.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려고 하면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 구성이 바로 이 가정의 위태로운 통장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외환 보유액은 307억 달러지만 이 중 약 94%는 국채나 채권 형태의 유가증권에 묶여 있습니다. 즉, 시장 안정을 위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순수한 현금 자산인 예치금은 2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환율이 600원대까지 치솟아 정부가 시장 방어를 위해 매달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악재가 겹칩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뼈아프게 겪었던 경제적 고통과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행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3장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한 독이 든 카드들입니다. 첫 번째인 외환시장 개입은 거대한 불이 난 집에 작은 물통 하나로 불을 끄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 정부가 달러를 쏟아부어도 달러 강세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두 번째인 금리 인상은 마치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억지로 마라톤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8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가계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 서민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이는 곧 내수 경기 침체라는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인 외환 규제 완화는 욕조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수도꼭지만 세게 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차손을 두려워하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임시방편적인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이 거대한 파도를 버텨낼 수 있는 3가지 희망적인 조건이 존재합니다. 첫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대까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내린다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400원대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30% 정도로 낮게 봅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면 환율은 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환율 폭등이 지속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지지선인 3영선 아래로 힘없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둘째, 전 세계적인 AI 열풍과 수요가 내년에도 지속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이 두 거대 기업이 아파트 단지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처럼 코스피 시장의 붕괴를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 약 55% 수준으로 점쳐집니다. 셋째, 정부가 약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침체된 내수 경기를 인위적으로 살려내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100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은 필연적으로 국채 발행에 폭증을 불러오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회 통과조차 매우 불투명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 약 25% 정도로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긍정적인 조건들이 동시에 모두 일어날 확률은 산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30% 곱하기 55% 곱하기 25%는 겨우 4%라는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확률이 4%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낙관적인 희망보다는 냉혹하고 최악인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거대한 경제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고 운전하듯 여러분의 자산도 매주 세 가지 핵심 지표라는 경제 계기판을 반드시 확인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기판 숫자는 바로 원달러 환율일 48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지점입니다. 환율 1 480원은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시장의 공포를 억제하는 최후의 방어선과 같습니다. 지금 즉시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나 금융 앱을 통해 달러 환율을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 숫자를 면밀히 관찰하세요. 만약 원달러 환율이 1 480원 선을 3일 연속으로 넘어서 안착한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 아주 강력한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환율 상승에 취약한 유통주, 항공주, 정유주 비중을 절반 이상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최소 30%를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현금이나 머니마켓 펀드인 MMF로 즉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으니 일단은 보유하며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위험하므로 반도체 종목의 비중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계기판 숫자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월 20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임계치입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메뉴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매일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한 달 누적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선다면 이는 시장이 본격적인 패닉 상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20조 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오면 코스피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미국 SP500 ETF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SPY나 VO를 검색해 보시면 달러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 외에도 추가적인 환차익을 쏠쏠하게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은 전형적인 위기 시 안전 자산으로 환율 폭등과 경제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가격이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금, ETF나 은행의 금 통장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마지막 계기판 숫자는 바로 외환 보유액 월 50억 달러 감소라는 국가 재정의 비상신호입니다. 매달 초 네이버나 주요 뉴스 포털에 외환 보유액을 검색하여 지난달 대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만약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50억 달러 이상 급격히 감소했다면 이는 정부의 방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은 보유 자산 중 안전 자산의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 자산이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현금화가 빠른 머니마켓 펀드, 국가가 발행한 국채, 그리고 실물금 등을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특히 한국 주식은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만 남기고 현금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자산 확장은 지극히 위험하므로 모든 투자 계획을 잠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수반하는 큰 빚을 지는 것은 가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넘어서게 될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파멸적인 일들이 벌어질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환율이 400원을 돌파했을 때 설마 더 오르겠어? 라며 안일하게 대처했던 사람들은 불과 한 달 만에 12%의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의 경제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 500원 돌파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대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높은 외국인 자금 의존도와 수입 물가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내수 기업들의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미리 구명조끼를 입고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즉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확인한 세 가지 경제 계기판 숫자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요동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냉철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리 준비한 소수의 투자자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세 가지 핵심 계기판 수치를 매일 아침 확인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경제적 생존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실제 체감 경기나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때때로 험난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전략이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거친 파도도 충분히 극복하고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 500원 시대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오늘 공유해드린 생존 전략 매뉴얼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처럼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가장 밝은 새벽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안전한 자산 관리를 언제나 기원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보통의 경제가 곁에서 항상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율 480원 돌파 여부와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외환 보유액의 변화량은 여러분이 매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생존의 필수 지표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에 경고등이 켜질 때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결단력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시고 환율 상승에 취약한 종목은 없는지, 현금 비중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며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만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폭등 시기에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미국 주식 종목들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실제 예시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분석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모든 투자자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날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고 시장의 진실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지금의 경제적 시련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율 위기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 지표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현재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굳이 환차손 위험이 큰 한국 주식 시장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냉정한 계산입니다. 이러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수록 자본 유출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는 원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위안화 약세 역시 원화 가치의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며 우리 환율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집니다. 대외적인 악재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심리적 안전장치는 바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즉시 빌려올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아서 체결 소식만으로도 환율을 순식간에 안정시키는 강력한 마법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쉽게 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대외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계기판 숫자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적립식으로 달러 자산을 모아가며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50대 이상의 은퇴 준비 세대라면 자산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변동성이 큰 주식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확정 금리를 주는 안전한 예금 위주로 재편하십시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은 항상 시장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율 500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반토막 나는 재앙이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우량 자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평생의 기회입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공부한 생존 매뉴얼을 옆에 두고 매일 아침 시장의 변화를 차분하게 관찰하며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제 뉴스를 읽을 때 제목만 보지 말고 실제 환율 수치와 외국인 매매 동향의 변화를 직접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수치로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대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자신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온 저력이 있기에 이번 고환율 위기 역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제 채널은 여러분이 그 이겨내는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의 길잡이가 되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을 최종 요약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한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생존 지표는 원달러 환율일 480원 선의 3일 연속 돌파 여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표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한꺼번에 빼나가는지 확인하는 수급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국가의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이 월간 기준으로 50억 달러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지 체크하는 정부의 방어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경고등 중 하나라도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즉시 자산의 최소 30%에서 50% 이상을 현금화하여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현금과 안전 자산뿐입니다. 환율 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라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 배의 구멍을 완전히 메워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부 또한 두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외환 시장의 안정 대책과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무리한 빚을 내어 투자하는 영끌 투자를 지양하고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며 다가올 혹한기를 슬기롭게 견뎌내야 합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변동성이 크지만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동성이 오히려 평생의 부를 쌓을 기회가 됩니다.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의 경제 섹션을 즐겨찾기 하고 매일 아침 환율과 외국인 수급 수치를 직접 확인하며 시장의 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하단의 댓글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환율 전망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고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경제 위기의 파도를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제작진이 더욱 날카롭고 정교한 경제 분석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보통의 경제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일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해져야 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걷는다면 반드시 밝은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역대급 환율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산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며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는 여러분이 이 시장의 진정한 승리자이며 저희는 그 승리의 길에 항상 든든한 조력자로 남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